안녕하십니까, 최일진 쌤입니다. 오늘은 12강입니다. 자,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도록 할 텐데요. 한글 맞춤법은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표준어를 여러분들 잘 표준어대로 소리를 좁고 어법에 맞도록 진행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된소리입니다. 된소리. 한 단어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습니다. 아끼다, 어떠하다, 산뜻하다, 뭐 그리고 잔뜩, 이렇게 산뜻, 어떠하다, 아끼다 등 이렇게 된 소리가 이렇게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된 소리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디귿과 티귿 받침 뒤에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 뭐뭐이나 뭐뭐히가 올 경우에는 디귿과 티귿이 지읒과 치읓 소리로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디귿과 티귿 발음으로 적습니다. 맛이, 굳이, 같이, 그리고 할티다, 묻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그냥 디귿, 맞이도 맞이라고 할 때 맛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죠? 굳이라고 할 때 지읒 발음으로 굳이 이렇게 하지 않듯이 구개음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디귿 받침 소리가 있습니다. 디귿 소리도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습니다. 덧조고리, 돗자리, 웃, 을은, 무릇 이렇게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겨, 레, 매, 패, 해의 예 발음은 에 소리가 나더라도 예로 적습니다. 사례, 폐품, 혜택, 계집, 계시다 등으로 이런 글자가 있고요. 두음 법칙입니다. 자, 한자음으로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를 올 경우에는 여, 요, 유, 이로 적습니다. 계집 여자가 들어가는 여자, 연자가 들어가는 년인데 연세라고 할 때는 년세라고 하지 않고 연세라고 하죠. 뇨소라고 하지 않고 요소라고 합니다. 자, 한자음에 랴려, 래료, 류리라는 단어 첫 머리에 올 경우에서 야여, 예요, 유이로 적는다 라고. 량이잖아요. 그죠? 수량, 량심이 아니라 양심이죠. 력사가 아니라 역사죠. 레이가 아니라 그쵸? 예의죠. 레가 아니라 그쵸? 네. 자, 두음 법칙 다시 이어서 한자 라레로 레루르가 단어 첫머리 올 경우에 나, 뇌, 네, 노, 뉘, 누, 느로 이렇게 적는다. 나, 락 이거 락이잖아요. 그쵸? 즐거울 락이 아니라 낙원으로 적고요. 올레가 아니라 내일이로 적죠. 니은으로. 로, 늙을 로가 아니라 노인으로 적습니다. 겹쳐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서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습니다. 똑딱, 똑딱, 쓱싹, 쓱싹, 밑하다, 이렇게. 조사는 띄어쓰기에서 중요한 말이죠. 여기를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네요. 조사는 그 앞에 붙였습니다. 꽃이 꽃처럼 이렇게 꽃 띄우고처럼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도 멀리는
그렇죠? 이렇게 뭘 띄우고 리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조사 멀리는 이렇게 의존 명사는 띄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서 해야 됩니다. 한 개, 한 벌, 10살, 이렇게 한채, 이렇게 수를 적을 때 만 단위로는 띄어 적습니다. 12억, 3,456만 이렇게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맞죠? 이렇게 12억 땡땡땡 3, 4, 5, 6만 이렇게 자,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갈 쪽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써야 됩니다. 총군대 백군 국장 겸 과장 국장 겸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띄어 써야 된다는 뜻이죠. 단 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연이어 나타난다. 그때 그 곧 좀 더 큰 것 한입 두 입 이렇게 같이 붙여서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외래어가 있는데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적습니다. 국어 혼용의 자모만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뭐 외래어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중 올바른 문장 작성법 및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한글 자모의 수는 24자이다. 맞죠? 두 번째,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외래어는 특별한 원칙 없이 발음 나는 대로 쓴다. 아니죠. 그죠?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이 따로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 24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외래어 표기법 방법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으면 되겠죠. 다음 중 문서를 작성할 때 한글 맞춤법 중 띄어쓰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조사는 그 1번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의존 명사는 띄어서야 된다 라고 했죠. 수를 한글로 적을 경우에는 천 단위로 띄었습니다. 맞습니까? 만 단위로 띄었어야 되죠. 자, 네 번째 단음줄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 요거는 붙여 쓸 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앞에 있는 6개의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시죠.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다음의 교정 부호 중에서 단어나 글자의 위치, 변경과 관련이 없는 것은요. 정답은요. 자, 첫 번째 1번이 되겠죠. 1번. 자, 1번은 어떤 내용이죠? 교정 취소죠. 그러니까 글자 뭐 위치 변경 뭐 이런 거가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다음 중 교정 부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자리 바꾸기가 되겠네요. 글자의 위치를 바꿔줍니까? 네, 맞죠? 두 번째는 뭐죠? 내용을 바꾸기네요. 내용 삽입이 아니라 내용을 바꿉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돼지꼬리 두 개는요. 삭제죠. 그리고 자, 얘는 사이띠개가 있고요. 정답은 네, 2번 이 되겠군요. 내용을 삽입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다음과 같이 교정했을 때 나타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뭐죠? 두 번째, 내가 경험한 바로는 정보화만이 살 길이다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4번. 일반적으로 출장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 아닌 것은 출장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출장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출장하기 위한 출장 기간이 필요하죠. 왜 출장을 가야 하는지 출장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출장을 가야 될 위치가 필요하겠죠. 출장될 여비, 와 정말 중요한데 여비, 하지만 어때요? 없어도 출장은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장이 여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음 중 문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잘못된 거죠. 자, 1번. 문서에서 날짜 표기 시 년, 월, 일 글자를 생략하고 온점, 즉 마침표를 찍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인사말은 본문에 간단히 기재해야 합니다. 맞나요? 네, 그렇죠. 세 번째. 문서의 두 문의 제목을 기재하여 문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맞나요? 두문인가요? 자, 두문은 아니죠. 본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80명이나 홈페이지 주소 등은 결문에 기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중 여섯 번째,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읽는 사람의 요청이나 기대에 맞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2번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표와 그림 등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설득력을 높이게 작성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네 번째, 각 사안별로 문장을 나누어서 소항목, 대항목으로 점진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이거 같이 한번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1분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가의 문장을 교정 부호를 사용해서 나의 문장 형태를 정정한 것입니다. 사용된 교정 부호의 순서가 옳은 것은요. 첫 번째, 딸기에 보통 많이 들어있는 것은 비타민 E이다. 두 번째, 나로 바뀔 때는 보통 딸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은 비타민 C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바뀌었죠? 보통과 딸기에가 서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들어있는 에서 그렇죠? 이어붙이기를 했네요. 정답은요 3번. 그리고 비타민 E가 비타민 C로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8번째. 다음 중 거래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겠네요. 거래 문서입니다. 거래 문서는 기업과 기업, 어떤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 기관대, 기업 등 이런 조직 간의 어떤 거래를 하는 업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 문서죠. 자, 거래를 위해서 조직과 조직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한 업무 문서를 해야 되는데 거래죠. 어떤 금액적인 어떤 돈과 관련된 어떤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또 특정 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좀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래의 어떤 업무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1번 한번 볼까요? 모든 거래 문서는 인사말을 생략하고 거래 내용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날짜, 금액, 수량, 소재지, 전화번호, 품목 번호 등 숫자는 확인을 거쳐서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세 번째, 거래 문서는 후일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 활용되므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기명 날인을 합니다. 네 번째, 견적서는 향후 가격이 변동 생길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기재하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정답은요? 자, 거래 문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하면 통지서, 그리고 주문서, 요청서, 그리고 협의문, 승낙서, 거절, 독촉장, 항의서, 사과문, 반박서, 해명서, 명령, 법률문서 이런 등등이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그 사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거래할 때는 인사말을 아예 생략하는 것은 좀 약간의 결례일 수도 있으니까 아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9번. 다음 중 문서의 분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교정 부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감소시키는 교정 부호들 기억나십니까? 자, 얘는 뭐였죠? 이어붙이기 그리고 삭제 둘 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교정 부호로군요. 얘는 증가, 그죠? 문단 나누기가 들어갔으니까 증가일 거고요. 얘도 증가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잘못 적힌 거예요. 정답은 1번이죠. 10번. 다음 중 교정부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자, 끌어내리기가 있네요. 지정된 부분을 아래로 내리라는 부호, 끌어내리기 있고요. 그 다음 돼지꼬리가 뭐였죠? 삭제죠. 필요 없는 부분을 내용을 지우라는 부호. 그 다음에 얘는 뭐였죠? 자리 바꾸기였죠? 단어나 문장의 위치를 서로 바꾸라는 교입니다. 그 다음 얘는 뭐죠? 문장에서 한 줄 띄우라는 부호입니다. 정답은요? 정답은요? 예. 정답은
1번 지정된 부분을 아래로 내리라는 게 아니라, 그쵸? 얘는 끌어올리기였죠. 위로, 지정된 부분을 위로 올리라는 부분이네요. 자, 11번 다음 중 문서의 분량에 변동이 없는 교정 기호로만 짝지어진 것은요. 문장 분량에 변동이 없는 교정 부호는 첫 번째 부분이었군요. 회전, 그쵸? 그리고 얘는 교정 취소,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바꾸기니까 이제 변동이 없네요. 문장 분량에서는. 자, 12번부터 16번까지 시간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보기와 관련이 있는 12번, 다음 보기와 가장 관련 있는 문서는 무엇일까요? 조회 문서, 회담 문서, 통지서는 어떤 문서와 가장 관련이 있나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지문을 지시 문서, 연락 문서, 기록 문서, 보고 문서 등은 어디에? 사내 문서의 종류였죠. 그래서 사내 문서의 종류 중에서 조회 문서라든지 회답 문서라든지 통지 문서라는 것은 통지 문서, 회답 문서, 연락하는 문서였죠. 연락 문서였습니다. 정답은 2번. 그러면 지시 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명령서라든지 통지서, 명령서라든지 통지서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기획서도 그렇고 지시서도 지시 문서에 들어갔습니다. 기록 문서는 어떤 것이 기록 문서였죠? 회의록, 협의록, 의사록, 인사기록 카드, 뭐 장부, 전표, 뭐 이런 것들은 기록 문서였군요. 보고 문서에는요, 뭐 어떤 보고서, 뭐 그쵸? 그리고 일개표 이런 것들은 보고 문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3번 다음 중 문서를 유통 대상에 의해 분류했을 때 유통 대상에 의해서 분류했을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유통 대상에 의한 분류는 어떤 종류가 있었죠? 자, 사내문서, 그리고 사회문서, 전자문서, 대내문서, 대외문서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자, 대내문서는 뭐 다르게 우리는 사내문서로, 대외문서는 사회문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었네요. 다음 중 문서를 유통 대상에 의해서 분류했을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사내, 사회, 전자문서를 제외한 기한문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군요.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문서의 처리 단계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처리 단계에 따른 분류,
대한 설명, 처리 단계에 따른 분류, 처리 문서가 제일 먼저 우리 회사로 혹은 어떤 기관으로 문서가 수신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죠? 접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문서를 우리는 접수 문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무부서로 문서를 배포를 해야 되죠. 배포 문서가 있었군요. 그리고 결제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한 문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로 그 문서를 전송을 해야 되는, 그죠? 해당 부서로 문서를 이첩해야 되는 이첩 문서가 있었죠.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열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공람 문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랑 합의를 넣기 위해서 사용한 합의 문서가 있었고요.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고 난 뒤에 그 기한된 문서를 우리는 시행 문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외부로 발송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발송 문서라고 했죠. 완결 문서는 뭐라고 했죠? 기한 문서가 그 목적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난 뒤의 문서를 완결 문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관, 일정 기간 동안 문서를 보관하는 것을 보관 문서, 그리고 그 문서의 가치가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쭉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서를 보존 문서라고 했고요. 그 보존 기간이 끝나서 문서를 폐기해야 되는 문서를 폐기 문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14번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잘못 설명이 되었을까요? 1번. 접수 문서는 외부에서 온 문서가 문서 주관과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접수되는 문서입니다. 2번. 배포 문서는 문서 주관과가 접수 문서를 배포 절차에 따라 처리과로 배포하는 문서입니다. 세 번째, 공람 문서는 배포 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하기 위해 기한된 문서입니다. 네 번째, 시행 문서는 결제 문서의 시행을 위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정답은요. 네, 3번이 잘못되어졌죠. 이첩 문서죠. 얘는 공람 문서가 아니라. 15번, 다음 중 올바른 문장 작성법 및 맞춤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한글 자모 수는 24자가 맞습니다. 설마 이걸 모르진 않겠죠. 두 번째,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죠? 외래어는 특별한 원칙 없이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죠. 네 번째,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문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문서에 연, 월, 일 글자를 생략할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어 대신할 수가 있고요. 시작 인사말은 본문에 간단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맞나요? 네. 문서의 끝말에, 문서의 머릿말에 제목을 기재해서 문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 추신이나 첨부물 등은 결문에 기재를 합니다. 정답은요, 3번이죠. 자, 17번부터 21번까지 시간을 다시 1분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문서를 작성할 때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읽는 사람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네, 그렇겠죠. 두 번째, 읽는 사람의 수준을 고려해서 같은 어휘나 표현은 반복되게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되게 하는 거는 말을 참 복잡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 강조가 아니죠. 그거는. 세 번째, 문장의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번째,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어와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문서의 처리 단계에 따른 분류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요. 문서를 먼저 접수를 해야 되고요. 자, 해당 부서로 배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문서를 결재권자에 의해서 해당 업무를 기한을 하고요. 그것을 시행해야 되겠군요. 보관 절차에 따라서 문서를 보관해야 되겠고요. 자, 보관된 문서는 기한이 끝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19번. 다음 중 교정부의 올바른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교정부호가 부득이 겹칠 경우에는 겹치는 각도를 최대한 작게 해야 합니다. 교정부호나 글자는 명확하고 간략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하는 색은 원고의 색과 다르게 눈에 잘 띄도록 해야 되고요.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가지런히 표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교정부호가 부득이 겹칠 경우에는 겹치는 각도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줄단위 이동이 발생하는 교정부호로 가장 옳은 것은요. 줄 단위의 이동이 발생하는 교정부호는 어떨까요? 2번이 되겠군요. 문단이 나누어지거나 줄을 이어붙이거나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문장의 논리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대전제. 음식점의 성공 조건은 역세권의 점포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땡땡 햄버거는 서울역 앞에 점포를 개점한다. 땡땡 햄버거는 성공할 수 있다. 정답은요. 연역법이었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연역법은 두 갈씩이었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2번은 같이 풀겠습니다. 다음 중 문서의 논리적 구성에서 연역적 추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요. 중심 생각이나 주제를 해당 문단의 처음 위치에 구성한다. 맞는 말이죠. 두 갈씩, 미갈씩, 양갈식으로 구분해서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중심 생각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군요. 문단의 뒷부분에는 중심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적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